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의 잔고는 745만원입니다. 플러스 만원이고요. 나름 선방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보였던 종목 대다수가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그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수익 나는 두 종목을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려 갖고 익절하면서 손실 부분을 만회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수익으로 끝낸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이 예상된 날 방어만 잘하면 그 다음 계속 가다 보면 테마가 돌고 돌기 때문에 수익 예상되는 날 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특별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날 미국 증시인데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미증시 초반에 트럼프 행정부의 머누신 장관이 코로나 지원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원책이 중단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빠졌었는데요. 장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연준에서도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하니까 머누신 장관이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많이 빠지진 않고 0.75 정도로, 그 모양은 지금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워낙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그걸라고 봅니다. 저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그 부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승인이 나면 바로 접종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봉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연결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코로나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여기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는데, 반면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이 다시 또 봉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백신 공급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가 조금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 보시면 토요일날 발표가 386명, 일요일날 발표가 330명 발표 나왔고 오늘 발표가 271명입니다. 근데 주말이라서 검사 숫자가 작아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시간에 어제보다 28명 더 많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 선 정도라고 봐집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명 정도에서 방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종목들, 한국 패키지 같은 이런 종목 있죠. 식당 같은 데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으로, 그 다음 음압 병실, GH 신소재, 이런 종목 쪽으로 관심이 몰리는 부분, 이쪽 부분이 한쪽이 있고, 또 반면에 백신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다시 호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 관련주들 이런 쪽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잘 선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지금 크게 빠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닥은 크게 힘이 없었는데 거래소 지수를 보시면 1.92%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거의 한 9,800원이니까 1조 정도의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를 하고 콜 40억까지 매수했기 때문에 완전한 상방 쪽으로 지금 베팅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작정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 그 매매 동향 보면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량주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조선 관련주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봐서 하락 쪽보다는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고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 쪽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매매하는 거는 개별 종목 쪽이라서 이쪽에서 시세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잘 해야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했던 테마는 조선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마도 무슨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수주 관련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솔직히 귀찮아서 이게 잘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2.8조 수준이에요. 삼성중공업에서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조선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강했고, 그 다음 이제 조선 부품 관련주 중에 HSD 엔진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도 좀 강했었는데 계속 밀어가지고 꼬리가 좀 달렸었고요. 이런 조선 관련주들이 관련된 조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 해운주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가 가장 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쪽은 그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관련주가 강했다는 부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을 D-Day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자세히 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잘 없을 것 같고요. 조선 관련주 강했다는 부분 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매했던 부분은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팔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또 잡았습니다. 이 태경케미칼을 분할해서 이익 실현했는데요. 14,450원에 일단 매도를 하고, 태경케미칼 제가 금요일날 잡았는데 이게 아침부터 밀려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후반에 와서 이제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쫙 끌어올릴 때 여기쯤에서 절반 정리하고, 그 다음 여기 올라갔을 때 14,450원 여기서 나머지 절반 정리하고,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다시 한 60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금 특이했어요. 화이자 관련주 중에 그동안 대장격이었던 KPX 생명과학이 무슨 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제일약품이 화이자 의약품을 보급받아서 공급하는 이런 쪽 판매하는 측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영국에서 더 빨리 백신이 접종될 것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럼 화이자 백신 유통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약품이 좀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 이제 콜드체인이 등등 달아서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대한과학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드라이아이스인 태경케미칼도 등달아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급등하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가져와서 접종을 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신이 좋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봄이나 뭐 내년 후반기 이런 쪽으로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콜드체인이 당장 필요하진 않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렸는데 영국 쪽에서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많은 물량은 아니라도 일부 확보해 놓은 물량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콜드체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드라이아이스가. 그래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사람들 생각이 올라가면 우 따라 올라왔다가 또 빠지면 아닌가 그러고 또 막 빠졌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증시 흐름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긴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 동안에 생각했던 게 즐겁게 살자를 많이 생각했는데, 투자도 좀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읽고 따고는 운도 좀 따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3월까지가 기한이라서 하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하자, 이걸 제가 주말 동안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목숨 걸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B 프로바이오가 어제 하루 정지됐다가요, 어제 워낙 급등하니까 투자 주의해가지고 하루 몇몇 중지됐다가 오늘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재개되자마자 또 비슷하게, 이때 또 비슷하죠. 떠갖고 쭉 조정받다가 마지막에 상한가 탁 들어가는 이 모양대로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 잘 가다가 마지막 호가를 앞두고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막 팔아 던지는 거죠. 그래서 30%에서 지금 14.7%에 마감을 했습니다. 딱 동시효과 들어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얼마나 긴박하게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빠지니까 많이 빠졌다 싶어서 살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팔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예, 지금 거래량이 도대체 얼마죠? 1억 9,400만 주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회사가 모더나나 화이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잘 없습니다. 모더나 회사 출신의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모더나의 출신이니까 모더나 약품을 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계약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면 쫙 따라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길게 보고 그냥 꾹 쥐고 있어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지금 현재 흐름이, 그래서 좀 올라갔다 싶으면 어느 정도 이 실현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오늘 태경케미칼을 일단 팔고 나서 보자 하는 거죠. 팔아서 급등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종가 때 제가 봤을 때는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 HSD 엔진 이 종목 이익 실현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6,840원에 팔았습니다. 6,84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좀 아쉬웠던 게, 제가 금요일날 매수하다가 돈이 26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26만원을 이 종목을 잡았는데, 100만원치 다 잡았으면 수익이 상당히 났을 건데, 제가 가진 금액이 26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서 26만원치를 매수했었거든요. 100만원 갖고 있던 오리엔탈 전공은 못 올라가고 계속 누가 눌러갖고 밀리고, 이 HSD 엔진은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6만원밖에 안 갖고 있어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길래 내일 갭 뜨면 팔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풀리길래 여기 840원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840원 딱 여기서 팔았는 것 같아요. 이 한 풀리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되면 사람들이 또 급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손실 나면 어떡할까 싶어 던지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면서 이 종목 이익 실현했는 게 이게 한 28% 정도 되지 싶은데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수익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 8만원 정도가 7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익 실현하면서 다른 종목, 오늘 제가 아는 대다수 종목이 손실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를 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매매는 태경케미칼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고 나서 종가에 잡은 거, 그 다음 HSD 엔진 거의 28점 몇 프로대 여기서 6,840원에 이익 실현해서 손실을 커버했는 이 부분, 이게 가장 컸던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팔았는 돈을 가지고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그러니까 다 팔고 현금이 13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60만원 정도 사고요, 매수를 하고, 그 다음 태경케미칼을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또 60만원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웰크론 한택을
67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태경케미칼을 67만 원 정도 마지막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지션을 구축한 것은 내일 그 진짜 저한테는 좀 승부 보는 날입니다. 이게 그 제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스윙 투자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매매가 꼬였느냐 하면 제가 해석했을 때 매매가 꼬인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이거 순전히 그 제시케미칼이 가장 큰 저한테 그 안 좋은 종목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올라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냥 그 보유를 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지도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게 트럼프 때문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거의 지금 그 당선이 확정된 걸로 뉴스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 패배 선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승복 선언을 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시간을 계속 끌어가지고 당선 확정이 안 되도록 시간만 끌게 되면 이게 미국 법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어느 정도 시점 확정돼야 될 시점까지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계속 시간 끌어가지고 그 결론 안 나게만 만들고 버티는 거죠. 그 버텼다가 의회에서 결정할 때 공화당 의원이 많은 그 지금 그 바이든이 이겼는 주 중에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 쪽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에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상황으로 됐을 경우에 그렇게 넘어가기만 해준다면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당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트럼프가 노리는 그 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선거판이 뒤집어진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지금도 벌써 저는 상당히 미국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진 사람이 승복을 하고 깔끔하게 민주주의 그 투표 결과에 따른 어떤 정권 이양 이걸 최대 장점으로 보았었는데 법으로 계속 소송을 걸어가지고 투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을 D-Day로 보는 이유는 23일이 오늘이 우리나라 지금 23일인데 미국이 오늘 미국 그 23일이 미국 될 겁니다. 오늘 그 가장 핵심적인 주에서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승리를 결정을 냈고요. 그다음 두 군데 주에서 오늘 그 당선자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언론에서 집계해갖고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건 언론 집계고 그 주에서 그 바이든 당선을 확정짓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오늘 있는데요. 이 발표를 못하도록 트럼프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소송을 법원에서 기각을 하고 바이든 당선이라고 그 두 군데에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선거인 270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가 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당선 이 부분이 나와 줬을 때 바이든 관련주인 환경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C코테일 같은 종목이 오늘 안 내려오고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늘 저녁에 미 정시가 그 미국 정시 때 바이든 당선 확정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해서 바이든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으로 진작에 그냥 그 바이든 당선 해가 트럼프가 패배 선언했으면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이제 제시케미칼이라든가 뭐 스페코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 다 정리하고 그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을 건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그 버티는 바람에 지금 저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일은 그 쇼부가 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법으로 해가지고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미국 민주주의를 박살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쇼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 미국 선거판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라도 권력을 꼭 잡아야 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뭔가를 한다면 세계 정시가 암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바이든이 정확하게 그
바이든 승리 이런 쪽으로 해서 굳혀진다면 바이든 관련주가 시세가 한번 나올 때 그때 이익 실현하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모양이 안 좋아져 버려 가지고요. 제시케미칼도 뒤로 밀려버렸고 믿었던 스펙코도 뒤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모양이 안 좋은데, 어쨌거나 내일은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쪽 테마 쪽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웰커론 한택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관련 무슨 건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뭐 태경 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 조리독감 관련해서 이글백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내일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득 없이 오늘도 손실 안 나게 방어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그냥 즐겁게 재밌게 이 흐름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달려서 큰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주식판이 아닐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좀 모호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혼란까지 합쳐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좀 긍정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